네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귀청을 찢는 충격과 함께 지우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갤러리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남 청담동의 한 갤러리.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여성이 당한 굴욕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녀의 이름은 한지우, 38세. 겉보기엔 평범한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청담동 아르테 갤러리. 지우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초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신진 창업가 네트워킹 파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그녀의 회사 브릿지 소프트는 이제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작은 존재였죠.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미술 작품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나르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한지호 아니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돌아보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송민경, 42세, 유명 마케팅 회사 크레센도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였습니다. 민경 씨 오랜만이에요. 와, 너도 여기 올 수 있을 만큼 됐구나. 너 회사 아직도 그 조그만 사무실이야? 민경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지우와 민경은 같은 창업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의 젊은 창업가였죠. 하지만 민경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부유한 집안 출신의 명문대를 나왔고 인맥도 화려했습니다. 반면 지우는 지방대 출신의 부모님의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민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우를 깎아내렸습니다. 발표 시간에 질문이라는 명목으로 모욕을 주고 다른 창업가들 앞에서 지우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어요. 결정적 사건은 최종 투자 유치 피칭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준비한 사업 아이디어를 민경이 몰래 베껴서 먼저 발표한 거예요. 증거가 없었기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경은 대형 투자를 받았고 지우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지우야, 솔직히 말해줄게. 너가 여기 오면 파티급이 떨어져. 민경이 샴페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창업가들이 민경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너 회사 작년 매출이 얼마였어? 50억은 되니? 우리는 작년에만 300억 찍었는데.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경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사 규모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너무했습니다. 민경 씨, 우리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어요. 올해는. 올해는 뭐? 100억 목표? 귀엽네. 민경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따라 웃었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기, 민경 씨, 그만하세요. 한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이 그를 노려보자 입을 다물었어요. 지우야, 너한테 조언 하나 해줄게. 이런 자리는 너 같은 영세업체가 올 때가 아니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무실 가서 일이나 해. 민경이 지우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지우는 갤러리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닦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 씨, 괜찮으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 여성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해란이라고 해요. 당신의 회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제 회사를요? 지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브릿지 소프트. 중소기업들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죠.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해란의 말에 지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럴수록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여기 제 명함이에요. 헤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블루오션 캐피털 회장 이헤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블루오션 캐피털, 지우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5대 투자회사 중 하나였어요. 저 같은 작은 회사에 작다고요? 10년 전 저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지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헤란이 지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투자 건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 한지우. 너 지금 이해란 회장님한테 푸려고 했지? 민경이 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인사했을 뿐이에요. 인사? 웃기지 마. 너가 무슨 수로 해란 회장님 같은 분한테 투자받아? 꿈깨? 민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민경 씨 제발 이만. 이만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 같은 애들이 이런 데 와서 큰손들한테 기생충처럼 붙으려고 하니까 업계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야. 그 순간 지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민경 씨, 10년 전 그 일 아직도 사과 안 하실 거예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무슨 일? 제 사업 아이디어 훔쳐서 투자받은 거요. 그때 그 돈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민경 씨 회사? 민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보고 도둑이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인연이 진짜. 민경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귀청을 찢는 충격과 함께 지우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갤러리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경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지우는 살짝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헤란이 민경의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송민경 대표님, 이런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헤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블루오션 캐피털 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30층.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리셉션이 보였어요. 한지우 대표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미소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헤란의 사무실은 넓고 밝았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 씨. 헤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우가 앉자 비서가 커피를 내왔어요. 저번 파티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송민경 대표와는 어떤 사이예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10년 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일, 그 이후로도 계속된 괴롭힘, 업계에서 지우를 깎아내리려는 민경의 행동들을요. 헤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우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싶어요. 민경 씨한테 복수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무시당하지 않고 싶을 뿐이에요. 헤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브릿지 소프트에 50억을 투자할게요. 네? 지우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50억이요? 저희 회사 가치가. 제가 보기에 당신 회사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혜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6개월 안에 매출 200억을 달성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고객들과 계약을 따내야 하고요.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팀장님들,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회의실에 모인 5명의 핵심 팀원들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블루오션 캐피털에서 50억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개발팀장 박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6개월 안에 매출 200억을 달성해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년 매출이 50억이었는데 6개월 만에 200억은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 팀장 최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야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한편 민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혜란이 한지우한테 투자한다고? 비서가 가져온 업계 소식지를 집어 던졌어요. 사장님, 블루오션 캐피털이 브릿지 소프트에 50억을 투자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미쳤나? 저런 영세업체한테? 민경은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릿지 소프트의 잠재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한지우 회사랑은 거래하지 마세요. 기술력도 형편없고 믿을 수 없는 회사예요. 혜란이 소개한 첫 고객은 중견 제조업체 대한정밀이었습니다. 지우는 준호와 함께 대한정밀 본사를 방문했어요. 한지우 대표님이시죠? 저는 구매팀장 김태훈입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김태훈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브릿지 소프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더군요. 평판이요? 네, 업계에서 물어보니까 기술력도 부족하고 납기도 자주 어긴다던데요. 지우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민경의 짓이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증거 있으세요?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완료한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총 47개 프로젝트 중 45개가 납기 내에 완료됐고 고객 만족도는 평균 4.7점입니다. 지우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증가 그래프입니다. 평균 37% 향상됐어요. 김태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한 달만 저희 솔루션을 써보세요.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만족하시면 그때 계약하셔도 돼요. 김태훈이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달만 해봅시다. 대한정밀과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순조로웠습니다. 지우의 팀은 밤낮 없이 일했고 2주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냈어요. 하지만 계약 직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대한정밀에서 갑자기 계약을 보류한대요. 뭐라고? 왜? 크레센도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대한정밀 사장님한테 접근했대요. 무료로 마케팅 컨설팅을 해주겠다면서요.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경이 대한정밀을 빼앗아 가려는 거였어요. 준호 씨, 우리 솔루션 데모 버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대한정밀 공장에 직접 갈 거예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지우와 준호는 대한정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공장장님 계신가요? 현장 사무실에서 한 60대 남성이 나왔어요. 네, 저인데요. 저는 브릿지 소프트 대표 한지호입니다. 10분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공장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 솔루션이 공장장님 업무를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드리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꺼내 현장에서 바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솔루션을 쓰시면 재고 관리가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불량률도 자동으로 추적돼요. 공장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원하시면 지금 바로 공장장님 컴퓨터에 설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30분 후 공장장은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사장님한테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날 저녁 대한정밀 사장이 직접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대표님, 공장장한테 들었어요. 계약합시다. 대한정밀과의 계약 소식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브릿지 소프트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민경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팀장들 다 모여. 민경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지우 그년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어. 이대로 둘 수 없어.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론 플레이를 할 거야. 한지우의 과거를 파헤쳐. 민경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지우의 학창 시절, 대학 시절, 과거 직장 경력을 샅샅이 뒤졌어요. 2주 후 민경은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거야. 이걸로 끝장낼 수 있어. 민경이 손에 든 서류에는 지우가 대학교 4학년 때 휴학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지우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민경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한 달 후 주요 경제 매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급성장 스타트업 대표의 숨겨진 과거, 학력 의혹과 경력 조작 논란. 기사는 지우의 휴학 기간을 문제 삼았어요. 그리고 브릿지 소프트의 기술력도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우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폭주하는 전화에 시달렸어요. 대표님,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표님, 고객사 두 곳에서 계약 재검토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대표님, 투자사에서 긴급 미팅을 요청했어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혜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블루오션 캐피털 사무실. 혜란은 여러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지우 씨. 지우가 힘없이 앉자 혜란이 말했습니다. 기사 봤어요. 민경 대표지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기사를 쓴 기자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 기자는 크레센도 커뮤니케이션즈의 단골 기자예요. 혜란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경과 그 기자가 식당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증거예요. 민경 대표가 기자한테 돈을 주고 거짓 기사를 쓰게 한 거죠.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걸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혜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민경 대표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했죠? 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이제는 있어요. 혜란이 보여준 서류는 10년 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내부 문서였어요. 거기에는 지우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민경이 제출한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우가 2주 먼저 제출했고 내용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책임자가 제 옛 동료예요. 부탁해서 받았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혜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거죠. 3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 브릿지 소프트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3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어요. 지우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어요. 안녕하십니까. 브릿지 소프트 대표 한지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우는 자신의 휴학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했던 아르바이트, 그리고 다시 복학해 졸업한 이야기를요. 저에게 공백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알려진 것과 같이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게 있습니다. 지우가 스크린을 켰어요. 10년 전의 사업 계획서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제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크레센도 커뮤니케이션즈의 송민경 대표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출한 계획서와 송 대표가 나중에 제출한 계획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악의적 기사도 송 대표가 사주한 것입니다. 여기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민경과 기자가 만나는 사진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순간 회견장이 플래시 세례로 뒤덮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도 안 돼서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송민경 대표 10년 전 아이디어 도용 의혹. 크레센도 커뮤니케이션즈 언론 조작 정황 포착. 성공한 여성, CEO의 추악한 민낯. 민경의 휴대폰이 불타올랐어요. 고객사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송 대표님, 저희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해서요.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송 대표님,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요. 일단 프로젝트는 중단하겠습니다. 민경은 사무실에서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이게 다 안지우. 그년 때문이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이 크레센도 사무실로 들이닥쳤어요. 허위 과대 광고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혜란이 몇 달 전부터 크레센도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고객사에 허위 데이터를 제공한 것, 경쟁사 비방, 뇌물 공여 등 여러 혐의가 있었습니다. 지우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지우 대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창업가. 송민경의 치졸한 방해 공작, 결국 차멸. 블루오션 캐피털 이해란 회장의 해안.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던 고객사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사들이 줄을 섰어요. 기사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도 브릿지 소프트와 일하고 싶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 건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지우는 팀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목표는 6개월 안에 매출 200억, 지금 진행 중인 계약들만 합쳐도 150억이에요. 대표님, 나머지 50억은요? 혜란 회장님이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성공하면 100억짜리 계약이에요. 팀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혜란이 소개한 고객은 한국전자라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지우와 준호는 한국전자 본사를 방문했어요. 30층 회의실에서 임원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CTO 정민수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희가 브릿지 소프트를 주목한 이유는 중소기업 특화 솔루션 때문입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1000개 협력업체에 이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어요. 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1000개 업체라면 엄청난 규모였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모든 업체에 솔루션을 구축해야 해요. 가능하시겠어요? 지우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아까는 너무 좋은 기회라 동의했지만 정말 3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우리 인력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인력을 충원할 거예요. 지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한편 민경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크레센도는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받았어요. 게다가 주요 고객사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한 것이었어요. 송 대표님,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셔야겠어요. 민경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민경은 회사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간 키워온 회사를 남에게 넘기는 순간이었어요. 민경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우의 기자회견 기사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졌어. 민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형사 고발 예정 통지. 민경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브릿지소프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 수는 1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의 새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지우는 회계팀장을 불렀어요. 팀장님, 올해 상반기 매출 집계 나왔나요? 네, 대표님. 정확히 215억입니다. 지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목표를 넘었네요. 네, 한국전자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완료돼서 추가 매출이 발생했어요. 지우는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해냈어요. 매출 215억 달성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혜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해요, 지우 씨.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과 노력 덕분이죠. 오늘 저녁에 만나요. 축하해야죠. 그날 저녁 지우는 혜란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건배. 두 사람의 와인잔이 부딪혔어요. 지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당신한테 투자한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억울함을 참고 일을 악무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요. 혜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30년 전 저도 한 남자에게 배신당했어요. 제가 만든 투자 전략을 그가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죠.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혜란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무너뜨리는데 10년을 썼어요. 그런데 막상 그가 몰락하고 나니 허무하더군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당신도 이제 알게 됐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브릿지소프트는 이제 업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됐어요. 직원 수는 200명을 넘었고 연매출은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대표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알려줬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안건은 신규 사업 진출입니다. 준호 이사님 발표해 주세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사가 된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새롭게 진출할 분야는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지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레센도 커뮤니케이션즈 전 대표 송민경, 허위 광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지우는 기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경에 대한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우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지우가 무심코 올려다봤다가 놀랐습니다. 민경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했던 메이크업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경도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는 민경을 불렀습니다. 민경 씨, 민경이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민경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일도 그 이후의 한 짓들도 다 미안해. 지우는 민경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왜 그랬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항상 1등이어야 했거든. 2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웠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었나 봐. 민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은 작은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해. 월급쟁이로. 처음으로 남 밑에서 일하는 거야. 그런데 알았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민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미 끝난 사람이야. 아니에요. 민경 씨는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잘못된 곳에 썼을 뿐이죠. 지우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6개월 뒤에 연락하세요. 그때까지 민경 씨가 정말 변했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드릴게요. 민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과거의 민경이 아닌 새로운 민경으로 오셔야 해요. 민경이 명함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3년이 흘렀습니다. 브릿지 소프트는 이제 직원 500명, 연매출 2천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지우는 40대 초반이 됐지만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CEO였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사내방송으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직원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브릿지 소프트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5년 전 우리는 10명의 작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직원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경이었어요. 6개월 후 민경은 약속대로 연락했고 지우는 그녀를 채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2년 만에 팀장이 됐어요. 대표님, 신규 캠페인 기획안 완성했습니다. 민경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민경 팀장님. 당신이 없었으면 이번 프로젝트 힘들었을 거예요. 민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기회를 주셔서. 그날 저녁 지우는 혜란을 만났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혜란은 여전히 우아했어요. 지우 씨, 상장 준비 축하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혜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5년 전 그 갤러리 파티 기억나요?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에요. 그날 저는 당신 눈빛을 봤어요. 굴욕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 그래서 투자한 거예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그 문을 통과한 건 당신의 힘이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지우 씨, 이제 당신도 누군가의 문을 열어줄 차례예요. 네? 힘든 시간을 겪는 젊은 창업가들을 도와주세요. 제가 당신한테 했던 것처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브릿지 소프트는 이제 코스피 상위 기업이 됐어요.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섰고 해외 지사도 10개국에 설립됐습니다. 50세가 된 지우는 여전히 CEO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넥스트 브릿지 재단. 어려운 환경의 창업가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매년 100명의 창업가에게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지우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나고 있었어요. 대표님, 저 같은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학벌도 없고.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열정과 아이디어예요. 지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졌어요. 지우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20년 전 갤러리 파티에서 모욕당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 고난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책상 위 액자에는 헤란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헤란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약속 지키고 있어요. 지우가 액자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신규 지원자 면접 시간입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지우는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명의 꿈을 응원하러 갔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한지우는 모욕과 배신을 복수가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을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갔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